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코스피의 주도주로 등극을 한다라고 하는데 별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죠. 거래소가 집계한 테마 지수 중에 올 하반기 들어서 11월 4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바로 KRX 2차 전지 K 뉴딜 지수이고 26.59%를 기록했다. 결국 코스피 시총 순위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는 9위와 13위로 밀려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삼성 SDI가 5위, LG 화학이 6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건지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의 선방이 여기서 멈출 거란 느낌은 아니죠. 코스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위, LNF가 3위, 에코프로가 5위, 천보가 9위로 바이오주들이 주름 잡던 코스닥을 접수해버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이오가 무대에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선방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초기 성장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죠. 2차 전지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역시 초기 국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동안은 성장할 것이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테슬라라는 절대 강자에게 도전하는 입장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 기아차도 잘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썩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앞으로 테슬라나 포드, 폭스바겐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인가? 테슬라를 역전하리라는 바람은 있지만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전지는 사정이 좀 다르죠. 전기차의 부품 중 가장 고부가 가치인 2차 전지는 한국이 앞선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전기차보다 더 좋은 투자 재료는 2차 전지다. 왜냐? 글로벌 경쟁력이 월등하니까. 아니 중국이 1인데 한국이 뭐가 압도적인 우위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명하기에 앞서 제가 참고한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2시간에 달한 영상이고 달란트 투자 채널에서 반순혁 이사님을 모셔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상황과 종목 추천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웰메이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하자면 중국이 1위인데 무슨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냐. 중국 배터리에 대한 오해 중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모두가 알고 있는 오해는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옅은 연두색이 중국 제조사 CATL인데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LG 화학은 이제 2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기술력으로 1위인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렸고 죄다 중국 배터리를 넣은 겁니다. 배터리라는 게 대단히 기술 집약 산업인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중국 전기차는 다 중국 배터리만 쓴 거죠. 기술력으로는 한국 기업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 등에 10년 이상 뒤처져 있고 양극재나 2차 전지 재료의 기술력 격차는 좁힐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중국 배터리의 기술력 이야기를 하려면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해가 LFP 배터리 관련 팩트입니다. 바로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일명 인산철 배터리죠. 한국에서 제조하는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불리는 NCM 배터리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진 배터리죠.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이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입니다. 진한 선이 인산철 배터리 침투율인데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진한 연두색이 인산철 배터리 점유율인데 중국에선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반면 가운데 유럽에서는 인산철 배터리의 침투율을 떠나서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진한 녹색은 아예 없죠. 그 이유는 바로 뒤처진 기술력이기 때문인 거죠. 뭐 중국에서처럼 굳이 유럽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써야 한다는 그런 규제가 없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겁니다. 당연히 맨 오른쪽 그래프가 미국인데 여기도 3원계 배터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한마디로 중국 전기차는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만든 인산철 배터리를 정책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수량이 글로벌 1위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나마 3원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완성되면서 서서히 인산철 배터리는 자취를 감추겠죠. 그리고 테슬라나 폭스바겐도 중국에서 파는 전기차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억지로 넣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인산철 배터리가 무게도 무겁고 출력이 약해서 전기차에 넣기에 상당히 애매하고 상당히 뒤처진 기술이라는 거죠. 어차피 중국은 계속 중국 배터리만 쓸 것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아쉬워할 필요도, 인산철 배터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배터리의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고 수많은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4대 소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양극재죠. 2차 전지의 진정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회사가 양극재 제조사라고 합니다. 가장 기술 집약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문지방도 높을 뿐더러 2차 전지 소재비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재 제조사가 실제로 생산 공정에서 갑 중에 갑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극재 4대 천왕은 바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LG화학도 있긴 한데 규모상 석유화학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양극재 회사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제외를 했지만 훗날 양극재의 매출로 LG화학의 주가가 부양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식 차트를 보면 하나같이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전혀 떨어지질 않고 오히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2차 전지에서 주목해야 될 기술은 바로 하이니켈 기술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신상은 이미 국정원에 등재가 되어 있고 해외 나갈 때 국정원 직원들이 따라갈 정도라고 하고 그만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니켈의 비중이 올라가면 에너지의 밀도가 올라가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인 건데 현재는 니켈의 비중이 90% 이상이 되는 하이니켈 기술이 적용된 양극재가 생산이 가능하고 이 기술의 원조는 에코프로비엠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종목 중에서도 대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사업 모델이 심플하게 2차 전지용 양극재 끝! 소재별로 5가지 양극재를 제조하고 있고 가장 수요가 높은 두 가지는 바로 NCA와 NCM입니다.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의 약자죠. 이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탁월한 부분은 8:1:1 비율의 하이니켈 기술력입니다. 80% 이상이 니켈로 구성된 전지죠. 여기서 NCA 하이니켈은 전동 공구 등에 들어가는 양극재고 NCM 하이니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죠.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차세대 양극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가 와도 양극재 시장엔 큰 변화가 없고 음극재 분야에 더 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기존의 흑연계 음극재 대신 리튬 메탈 음극재 사용이 예상된다 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 EPS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눠져 있음에도 에코프로가 독보적으로 성장을 했고 LNF가 그 다음이니까 양극재의 미래는 정말 밝다. 그러나 주가 또한 많이 올랐다.